약 15년에 걸쳐 일어난 베트남 전쟁. 과거 프랑스와 일본에 지독했던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그때, 사회주의와 또 하나의 강대국 탄생을 염려한 서양의 강대국은 이를 막기 위해 베트남을 두 개로 나누어 버립니다. 미국의 강력한 지원으로 성장하는 남베트남. 그러나 남쪽의 독재 정치에 반발하며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이들은 베트공이 되어 안과 밖으로 격렬하게 대립하죠. 그리고 이 중심에 초강대국 미국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념이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 베트남의 사회주의 움직임은 미국의 큰 걸림돌이었죠. 북베트남을 어떻게든 전쟁으로 끌어내려던 미국의 과대한 사건들. 그들의 공격은 베트남 국민과 식물들을 모두 밀어나갔지만 과연 이러한 타 국가의 개입은 옳은 거였을까요? 대체 무엇을 위해서? 세계 정복을 꿈꾸는 듯한 과도한 개입으로 미국 내에서도 이 명분 없는 전쟁에 희생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과 국가의 비난은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이겼을지 카운팅하기에도 두려운 참상은 1973년 그렇게 마무리 지어졌죠. 지옥의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이들에게 닥친 건 살인자, 냉혹한 인간. 그렇게 국가의 잘못된 판단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참전 용사들은 사회제도의 도움 없이는 환영받지 못할 불황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화 람보는 바로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한 참전 용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생사를 함께했던 동료를 찾아온 람보. 평온함이 가득한 동료의 고향은 베트남의 지옥과는 엄연히 다르고 그들이 흘렸던 피와 속죄를 담담하게 담아둘 일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동료는 이제 없습니다. Like I said, he's a friend. My name is John Rambo. We served on the same team together in Nam. That's me. That's Danforth and Westmore, Bronson, Ortega. Delmar's gone. He died. What? Cancer. Brought it back from Nam. I could lift him off the sheep. 크나큰 상실감. 그의 평온을 받아줄 것 같았던 동료는 없고 무작정 걸어보다 그가 들어선 곳은 이름 그대로 활기찬 환영의 마을. 하지만 흔히 볼 수 있던 참전자들의 불황자 같은 행색을 한 람보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You know, wearing that flag on that jacket, looking the way you do. Now jump in. I'll make sure you're heading the right direction. Huh?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배가 고팠을 뿐인 그의 발걸음은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이 작은 마을의 수호자는 그를 바이러스처럼 여기며 내쫓죠. You wouldn't get hassled so much. Hope this ride helped you out. Hey. All right, you're under arrest. 선입견으로 가득 찬 부당한 대우. 그가 가진 모든 물건과 몸에 새겨진 가혹한 전쟁의 흔적. 겪어보지 않았다면 모를 순간순간의 죽음. PTSD의 악몽에 사로잡힌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도피뿐이었습니다. 자신만 벗어나면 될 줄 알았는데 죽일 기세로 쫓아오고 마구 싸대는 경찰들의 공격에 그의 분노는 급작스레 차오르게 되죠. 적어도 그는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그런 대우를 받을 곳도 없고 쫓겨 들어간 산처럼 고립된 산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베트공이 아니라 미국의 공권력 때문에 말입니다. 공권력으로부터의 자기 방어. 전쟁에서 얻어진 그의 주특기는 그들에겐 그저 위험 분자로만 보일 뿐. 이미 살인자로 낙인 찍혀버린 참전자의 모든 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오로지 언론 플레이에 의해 와해되고 점점 람보를 고립으로 몰아갑니다. Fugitive John Rambo is hiding. She allegedly killed one deputy sheriff and tried to kill 6 others. 한 사람을 붙잡기엔 너무나 과도하게 투입되는 공권력의 화력. 그를 대변해줄 지원자의 목소리는 가닿지도 않고
몇 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죄책감, 실패, 사회의 비난은 마음에 담겨있던 분노와 통분의 메시지를 내뱉게 만들죠. Rambo, don't do it. This mission is over. It's over. Nothing is over! And I come back to the world, and I see all those maggots at the airport. I can drive a tank. I was in charge of $1 million equipment. Back here, I can't even hold a job. Fucking guys! Ah! When this bar inside gone, and this kid comes up, and the box is wired, and he opened up the box, fucking blew his body all over the place. No one helped me say, please, I want to go home, I want to go home. He keeps calling my name. I want to go home, Johnny. Don't tell anybody.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확립하기 위해 투입한 참전 용사들에 대한 대우. 결코 떳떳하지 않은 무대에 올라갔던 그들을 위한 국가의 보상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에 대한 어떤 해명도 해주지 않는 미국의 태도. 국가가 받아야 할 비난을 자신의 고향에서 또는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일어서야 할 참전 용사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내고, 오히려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줬어야 할 공권력이 조용히 살고자 하는 람보를 화재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의 새로운 인생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주인공 람보의 대사는 거의 없습니다. 작품의 스토리를 끌어가는 건 공권력, 특히 그를 내몰았던 보안관의 온갖 이야기들과 그를 파괴자로 몰아넣는 언론의 움직임이죠. 이 사건의 시발점, 보안관과의 마찰. 자신의 신분을 말했다면 달랐을지도 모를 상황에 왜 람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하나둘 죽어가는 동료의 상실감, 지옥을 함께 공유할 동료의 부재.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주지 않을 사회에 지쳐버린 그는 자신의 표현, 변명할 힘조차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선입견에 사로잡혀 람보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보안관의 태도는 분명히 과한 것이고, 이는 참전자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부담된다면 내가 사라져주겠다. 사회의 손길을 덜어내고자 그가 설치한 각종 함정은 방어적이었던 그를 점점 전쟁터의 전사로 변화시키고, 묵묵히 고독한 전투에 대응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참전용사의 서글픈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원제 퍼스트 블러드, 초반의 우세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 과연 이 피 터지는 전쟁의 방아쇠는 누가 먼저 당긴 걸까요? 그렇게 먼저 선점해서 얻은 건 뭐가 있을까요? 데이빗 모렐의 원작 소설을 토대로 실베스터 스텔론 또한 각본에 참여한 이 작품의 결말은 원래는 람보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캐릭터에 애착이 생겨서 스텔론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해 살아남았고 무려 5편까지 약 40년을 끌고 가게 되었죠. 많은 이들이 전쟁 영화하며 람보를 떠올리고 전쟁터에서 상의 탈의한 채 총을 마구 난사하는 2편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모습은 첫 의도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합당한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또 지옥으로 내보내는 국가의 모습. 바로 우리가 람보의 후속작들을 보며 그의 통쾌한 전투를 무조건 멋있다고만 평가할 수 없는 이유일 겁니다. Don't push it. Don't push it. I'll give you a war you won't believe.